제가 오늘 이제 특강해 드릴 것은 이런 귀여운 SD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라이팅, 텍스처링, 모션까지 한 방에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이 토끼 캐릭터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본 거거든요. 모델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시네마 4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둥그니까 이제 둥근 도형, 이 스피어를 갖다가 꺼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이 SD 캐릭터들을 좀 보시면은 얼굴이 둥글지 않거든요. 약간 네모난 모양에서 좀 라운딩 처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네모난 모습도 정사각형 비율이 아니라 좀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비율로 나와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레퍼런스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이런 공통점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네모난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인 크기 값은 좀 작게 가겠습니다. 한 50, 50, 50 정도로 기본적인 크기 값을 좀 작게 시작한 다음에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 건데, 일단은 이 큐브의 사이즈를 먼저 정하기보다는 이걸 이제 부드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 Subdivision Surface라고 하는 제너레이터, 이거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ubdivision Surface라고 하는 이 제너레이터를 꺼내서 자, 종속을 시키는데, 이거를 이제 하이라키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제 페어런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종속을 시키잖아요. 시네마 4D에도 페어런트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폴더에다가 어떤 파일을 집어넣듯이 이렇게 집어넣는 종속 방식을 이제 하이라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Subdivision Surface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해서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는 또 단축키가 있어요. Alt를 꾹 누른 상태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꺼내면 바로 이렇게 상위로 하이라키가 되는 모습이고요. 해서 Subdivision Surface의 수치값을 좀 이렇게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이 점선 면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게끔, 굉장히 부드러워지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위에 종속되어 있는 큐브에서 이제 가로 사이즈를 좀 넓혀 보는 거예요. 한 이 정도, 한 60cm 정도로 충분히 넓혀 볼게요. 한 58cm 정도? 한 요 정도 사이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추가적인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놓고서는 이 다음에 추가적인 편집을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Subdivision Surface와 이 큐브를 다 같이 선택을 해서, 자, 오른쪽 클릭해서 Connect Object 플러스 Dele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nnect Object 플러스 Dele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Connect Object라고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Connect Obje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오브젝트는 그대로 냅두고 합쳐진 복사본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합쳐진 복사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본에 대해서 백업이 필요할 때, 그냥 커넥트 오브젝트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백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 원본은 없애주고 이걸 합쳐놓은 것만 남기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부터 점선 면에 대한 편집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뭐 점만 따로 잡고서 움직일 수가 있고, 뭐 선만 따로 잡고 움직일 수 있고, 뭐 면만 따로 잡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얼굴 비율을 조금 더 수정해 보기 위해서 디포머라고 하는 걸 써줄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또 왜곡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디포머를 써줄 건데, 이러한 디포머 종류는 뭐 FFD 디포머라고 하는 걸 꺼내 볼게요. 프리폼 디스토션의 약자입니다. 프리폼 디스토션, 자유 형태 왜곡 뭐 이런 건데, 얘를 꺼내서, 자, 아까 전에 초록색은 이렇게 위로 하이라키를 시켰잖아요. 이런 보라 색깔 종류의 이 디포머는 하위로 종속을 시킵니다. 하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위로 종속시킨 디포머의 어떤 크기와 위치를 여기 보시면 fit parent라고 해가지고 부모 오브젝트에 맞추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fit parent 해서 이 부모 오브젝트에 딱 맞게 이 FFD의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단축키는 아까 전에 위로 하이라키를 했을 때는 Alt 누른 상태에서 하이라키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FFD 디포머를 아래로 하이라키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꺼내주시면 아래로 하이라키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키가 되는 동시에 fit parent까지 자동으로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FFD라고 하는 거는 점을 갖다가 이 FFD의 점을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해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딸려 움직이면서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가운데 점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조금 해보자면 약간 바닥에 앉혀놓은 딤섬 같은 그런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만 아래로 좀 내려서 살짝 어떤 모찌 같은 느낌을 좀 살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을 전부 다 잡아서 가로로 살짝만 더 길이를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뒤에 대한 요 길이도 중요한데 얘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얼굴의 비율을 한번 조정을 해봤고요. 이것도 전부 선택해서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 해서 하나로 합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좀 우선 할게요. 자, 이 다음에는, 자, 이 캐릭터의 특징이 얼굴도 얼굴이지만 이 커다란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과 얼굴을 따로 제작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모델링을 하나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V로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는 이름을 이제 얼굴이라고 정해 놓을 거고요. 하나는 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일단 보이지 않게 할 건데, 여기 그 동그라미 버튼을 갖다가 클릭하면은 파랗게 되고 또 클릭하면 빨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얼굴의 이 아이콘의 위아래를 전부 다 빨갛게 만들어 놓을 건데, 위에 거는 이 작업하는 러프한 상태, 미리 보기 상태에 대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만드는 거고, 아래 거는 얘를 출력했을 때도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만드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보시면은 뭐 뷰포트라고 하고요. 뷰포트라고 하고, 아래 거는 이제 렌더. 그래서 이제 뷰포트 상태일 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렌더 상태일 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저는 일단 둘 다 꺼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탈을 선택해서 이 중간 부분을 둥글게 뚫어 볼 건데, 저는 이 프론트 뷰 정면 시점에서 서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서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오브젝트, 도형은 아니에요. 그죠? 뭔가 우리가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마스크 딸 때 생기는 이런 패스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일단은 실체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선을 하나 이렇게 만든 건데, 얘를 갖다가 크기를 좀 많이 줄여 놓도록 하고요. 살짝 앞으로 좀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프론트에서 이 탈의 구멍의 크기만큼 편집을 좀 해줄 건데, 보면은 얘도 약간 타원 형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추가적인 편집이 가능해야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선 면 해도 얘한테는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선 면에 대한 편집이 얘한테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서클 스플라인에 여기 보시면 메이크 에디터블, 편집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걸 눌러가지고 추가적인 편집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단 지금 서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여기 있는 뭐 레디우스, 뭐 기타 다른 속성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이크 에디터블을 딱 누르는 순간 이 서클 스플라인의 고유 속성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서클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으로 편집할 수는 없게 되고, 대신에 이 점 선택을 이용해서 따로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오브젝트나 이 스플라인을 꺼내 주시면, 이 오브젝트나 스플라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먼저 편집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크 에디터블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점선면 편집을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점을 선택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비율을 좀 수정을 보도록 할게요. 살짝 얘도 기존의 위치보다, 기존의 이런 아주 둥근 타원보다는 살짝 중력을 받아서 어떤 모찌 같은 형태가 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한 요 정도 크기로 스플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플라인을 갖다가 모델링화 해줄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제너레이터 항목에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넙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앞뒤로 두께감을 형성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 넙스를 이 서클 스플라인에 현재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지금 공통점이 있죠. 초록색이 파란색의 상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초록색이 이 파란색의 상위로 자리 잡고, 요 아까 전에 써줬던 FFD 같은 디포머들은 이제 파란색의 하위로 들어간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하이라키의 그 규칙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이 파란색 서클 스플라인 상위에 초록색 익스트루드 넙스를 적용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시네마 4D 좀 기존에 계속 듣고 계시던 분도 계셨겠지만 완전히 시네마 4D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좀 한번 청강을 해보겠다 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좀 이렇게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D를 아예 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점선면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하듯이 주무르듯이 해가지고 모델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선면에 대한 편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로 좀 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델링을 손쉽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트루드 넙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옵셋 값을 조절해서 두께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하고, 일단 얘가 갖고 있는 이 선의 개수에 대해서 많이 늘려놓을 건데,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늘려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선의 개수를 이렇게까지 많이 늘려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우리가 이걸 다 편집하고 나서 이 선과 면에 재배치를 해볼 거거든요. 자, 선과 면의 재배치를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이 선의 개수를 늘려놔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 이 어떤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 거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부울이라 그래서 이 도형들의 합집합, 차집합을 좀 해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탈을 갖다가 하이라키를 하고 익스트루드 넙스 오브젝트 만든 걸 갖다가 하이라키를 이렇게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뻥 뚫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뻥 뚫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울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볼륨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최적화와 이런 업그레이드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기능인데, 부울 말고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빌더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 건데요. 그래서 볼륨 빌더를 꺼내서 탈과 익스트루드 넙스를 이렇게 하이라키를 둘 다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이러면 이 오브젝트가 뭔가 픽셀화가 돼요. 픽셀화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소거든요. 복셀 사이즈. 이 복셀 사이즈를 이렇게 낮춰보면 점점 원래의 형태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의 형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뭐 SDF 스무스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주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로 뭔가 융합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로 융합이 된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좀 예시를 드려요. 마치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나 뭐 화이트데이나 뭐 초콜릿, 사탕, 탕후루 같은 거 만들 때 이 초콜릿이나 설탕 등을 다 냄비에 넣고 끓여가지고 용해를 시켜서 수많은 초콜릿들을 이렇게 융합을 시키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해와 융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이 예전 버전에서는 최적화가 덜 돼가지고 이 복셀 사이즈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러니까 뭔가 이 디테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렉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은 2024 버전,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최신 버전에서는 복셀 사이즈를 정말 낮은 값을 줘도 렉이 거의 걸리지 않도록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은 좀 최신 버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융합을 할 목적이 아니라 뚫을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사용했던 불처럼 합집합, 차집합 이런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합집합, 차집합. 단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 안에서의 순서. 이 큰 탈이 밑에가 있어야 되고 뚫어버릴 익스트루드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서브트랙트라고 해서 차집합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하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래쪽에 이렇게 처리된 애들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해서 SDF 스무스가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디테일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차집합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복셀 사이즈를 더 낮춰가지고 좀 더 디테일을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뭐 일반 렌더링을 한번 해볼 건데 일반적인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용해가 된 거지. 아까 전에 뭐 초콜릿을 예시로 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이렇게 다 잘 녹인 다음에 융합을 시켜주고 나면 굳히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굳히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볼륨 빌더로 용해 융합을 했다면 여기 있는 볼륨 메셔로 굳히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볼륨 메셔를 꺼내서 볼륨 빌더를 하이라키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화가 되면서 렌더링을 했을 때 실체화가 잘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볼륨 빌더에서 디테일을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 정도로 디테일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볼륨 메셔에 정말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이 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에 지금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볼륨 메셔의 어댑티브 값을 한번 좀 올려보시면 최적화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죠. 면이 많아야 하는 곳에만 많고 면이 거의 필요 없는 곳에는 개수가 적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값을 한 1% 정도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리메쉬라고 해서 면에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정말 사기적이고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버전에서 더더욱 좋게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요.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메쉬를 생성을 해서 볼륨 메셔를 리메쉬에 하이라키를 시켜주면 자, 왼쪽 아래쪽에 로딩이 걸리고 있는데 로딩 시간은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로딩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좀 깔끔한 형태로 면이 재배치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 좀 최신 버전에서 더더욱 업데이트가 된 건 뭐냐면 이 리메쉬에서 시메트릭 XYZ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시메트릭 X라고 하는 것만 딱 눌러볼게요. 시메트릭 X라고 하는 걸 딱 눌러주면 X축 대칭이다 이거예요. X축 대칭. 그래서 딱 반 나눠가지고 좌우 대칭이 돼서 훨씬 더 깔끔하고 반듯한 형태로 면이 재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옛날에 한 R26 버전? 이게 버전이 R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5 버전, 26 버전 이렇게 쓰다가
이제는 R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2023, 2024 이렇게 버전이 올라가는 그런 명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메쉬라고 하는 게 R25 버전부터도 리메쉬가 있었지만 이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긴 거는 2023 버전 이때부터 생긴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더더욱 이 리메쉬를 더 멋지게 사용하려면 2023 버전 이상부터는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신 버전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면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에 대한 이 밀도를 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요 정도로 줄여놓도록 하고, 자, 이 탈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또 합쳐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나가 전부 다 실시간 렉을 유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전부 합쳐 놓을 건데 백업본은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맨 위에 있는 애를 갖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셀렉트 칠드런, 하위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겠다 해서 셀렉트 칠드런을 통해서 하위에 있는 애들을 전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커넥트 오브젝트 해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쳐진 복사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본이 생겼고, 원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다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얘를 원본을 오른쪽 클릭해서 Add to New Layer라는 걸 해주시면 뭔가 여기가 이렇게 이제 파랗게 칠해졌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Attribute라는 항목에서 속성 값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 레이어 메뉴에 얘가 뜨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뜨게 돼서, 자,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할 거고요. 비지블. 그리고 뭐 렌더링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게 할 거고요. 요 메뉴에서도 보이지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전혀 건드려지지 않게 락을 걸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게 이 백업본을 숨겨 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꺼낼 수 있겠죠? 있고, 지금은 이렇게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대한 눈을 켜서 얼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탈에 대해서 편집을 한번 완료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몸통이네요. 몸통도 좀 동일한 방식으로 해볼 거고요. 얼굴을 하나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해볼 건데, 얼굴을 하나 복사해서 이름을 몸통이라고 지어주고, 크기를 갖다가 쫙 줄여서 가로 사이즈도 좀 줄여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줄 건데, 이 비율이 얘도 FFD 디포머를 이제 적용을 해서, 자, 점 선택으로 이렇게 오른쪽 뷰로 봤을 때는 좀 더 뭐랄까요, 계란 형태가 살짝 나올 수 있게 한 요 정도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고, 정면상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몸의 비율을 이렇게 수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은 이제 팔을 만들어야 되는데, 팔은 간단하게 캡슐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게요. 자, 시간상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4D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위해서 좀 이것저것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했는데, 이제는 좀 스킵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설명은 안 드렸구나. 마우스 휠을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시점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 미리 보기 상태를 좀 다른 시점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Alt 누른 상태에서 휠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자연스럽게 카메라 뷰 상태를 바꾸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브리핑을 좀 드렸고, 자, 팔은 간단하게 캡슐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볼 거고요. 크기를 좀 많이 줄이고, 자, 요 오른쪽에다가 대조를 좀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두께 조절해 주시고, 값은 많이 올려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따가 얘도 이제 볼륨 적용하고 리메쉬 적용해서 재배치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끝에가 이렇게 좀 둥근 형태, 뭐 얘는 팔은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하나 복사해서 다리를 만들 건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좀 너무 둥근 형태가 나오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FFD 디포머 적용해서 자, 이 발의 아래쪽을 잠시만요. 네, 발의 아래쪽을 납작하게, 살짝 납작하게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대칭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제너레이터 항목에 시메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팔을 양쪽으로 대칭되게 복사를 해줬고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리를 꺼내서 좌우 대칭되게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아이콘이 이렇게 뜨는데 어느 축 기준이냐가 아이콘이 뜨는데 쇼 플라나는 해제를 시켜 놓도록 하고요. 자, 일단 대강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놓고서, 대강 이렇게 좀 맞춰 놓고 볼륨을 또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륨 빌더를 꺼내서 팔, 다리, 몸통을 전부 다 볼륨 빌더에다가 하이라키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볼륨 빌더에 대해서 복사의 사이즈를 낮춰서 좀 더 구체화를 이제 시켜 놓는 거죠. 네. 갑자기 튕겼네요. 제가 중간 저장을 지금 잘 했을지. 네, 중간 저장을 너무 잘 해놨죠. 이 컨트롤 S가 숨 쉬듯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해서 볼륨 빌더에다가 넣고, 이 볼륨 빌더의 복사의 사이즈를 낮춰서 구체화를 좀 시켜주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SDF 스무스도 좀 꺼내서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너무 부드러워지다 못해서 팔다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복사의 사이즈를 더 낮춰가지고 더 구체화를 좀 시켜주면 좋겠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꺼운 형태가 나와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모아드는 형태가 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배가 몸통이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자, 볼륨 빌더 잠깐 뭐 해제해 놓고 전체적으로 앞뒤로 두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줄일까요? 좀 더. 네, 요 정도로 편집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팔에 대한 길이와 두께도 어느 정도의 이제 편집이 좀 필요하겠고요. 요 정도? 자,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서 볼륨 메셔를 또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댑티브 값 올리고 이제부터는 과정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볼륨 메셔 적용하고 어댑티브 값 조정하고 그 다음에 리메쉬를 꺼내서 하이라키를 시켜서 면에 대한 재배치를 하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대칭이기도 하고요. 앞뒤로도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시메트릭 X, Z를 둘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반듯한 느낌으로 재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팔의 위치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몸통에 대한 모델링도 완료를 해봤고요. 이것도 백업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커넥트 오브젝트 한 다음에 이름 몸통이라고 지어주고, 자, 이 리메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눈 꺼주고 오른쪽 클릭해서 이번에는 어드 투 레이어, 기존에 만든 레이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만든 레이어에 얘를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기존에 만들었던 레이어는 뭐 눈에 안 보이고 뭐 건드려지도 않고 그렇게 편집을 해놨었기 때문에, 메뉴에도 보이지 않게 편집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딱 누르는 순간 숨게 되죠. 이렇게 편집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 잘 바꿔주고. 자, 마지막으로는 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 일러스트처럼 펜 툴이 있고요. 이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플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단 지금 제가 정면 시점에서 스플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라이트 뷰에서는 좀 요런 형태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프론트 뷰에서 점을 선택해서 라이트 뷰에서 앞으로 좀 빼주고, 프론트 뷰에서 점을 선택해서 앞으로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약간 더듬이 같은 형태를 만들게요. 자, 이쯤 됐으면 원래의 비율을 좀 봐야겠는데, 원래의 귀가 뭐 이렇게까지 길진 않군요. 좀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되게 각져 있는 형태인데, 이 각져 있는 형태를 무조건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스플라인에 타입이 베지어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 스플라인, 그러니까 양쪽에 핸들이 달린다 뭐 이런 뜻으로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그죠? 점은 여기에 있는데 선은 전체적으로 둥글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두께감에 대해서 스플라인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두께감에 대해서는 이 서클 스플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이 서클 스플라인에 대해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보시면은 얘가 길이 되고 얘가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길과 두께가 되는 두 개의 스플라인을 합쳐서 모델링화 시켜주는 기능 스윕 넙스를 써볼 겁니다. 스윕 넙스를 꺼내서 두께를 형성하는 것과 길을 형성하는 것 둘 다 스윕 넙스의 하이라키를 시켜주시면 바로 이렇게 모델링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 스플라인에 더 깊숙이 이 안쪽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배포되어 있는 이 분포되어 있는 선의 개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스플라인에 의해서 생겨난 모델링이다 보니까 이 스플라인의 속성에서 선에 대한 개수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윕 넙스의 캡스 항목, 캡스라고 하는 건 이 뚜껑, 위아래 뚜껑을 얘기하는데 이 사이즈라고 하는 값을 올려주시면 이 뚜껑의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좀 처리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스윕 넙스의 오브젝트 항목의 디테일 항목에서 각 구간마다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두께감은 좀 줄어드는데 서클에서 좀 더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올려주도록 하고요. 스플라인에 대해서 좀 더 편집을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본이 이제 필요할 건데 그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이거 모델링 끝나면 바로 텍스처링, 라이팅과 텍스처링을 해볼 건데 요런 문양이 하나 있어요. 배는 지금 좀 생략되긴 했거든요. 배는 생략할 거지만 얘는 이제 이런 문양이 있어요. 이런 문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개도를 펼쳐가지고 색칠을 따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모델링을 갖다가 분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전개도 방식은 얼굴에서 해볼 거예요. 전개도 방식은 얼굴에서 해볼 거고, 그래서 이 별 모양의 따로 색칠된 부분은 모델링을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의 모델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스타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 꺼내서 포인트 개수를 조절을 해주고 크기도 쫙 조절을 해주고 익스트루드 넙스를 적용을 해서 두께감 있게 표현을 해두도록 할 겁니다. 자, 스플라인에 대한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 속성을 조절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개수를 또 많이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얘도 자, 얘는 그대로 둘게요. 이 상태 그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 스타 모델링 해놓은 거를 대조를 해볼 건데 끝에가 좀 뾰족뾰족한 게 마음에 안 드네요. 스타 스플라인 자체를 추가 편집 가능한 이 메이크 에디터블을 해서 점 선택으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챔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챔퍼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둥글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둥글게 처리해서 익스트루드 넙스를 적용해서 이렇게 둥근 별 모델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겹쳐보도록 할게요. 약간 X자처럼 보이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크기는 좀 줄여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겹쳐봤어요. 그리고 귀가 현재 여기 이렇게 뭐 경계가 살짝 각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귀라고 할 수 있는 얘를 갖다가 Subdivision Surface라는 걸 씌워서 더 둥글게 처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좀 줄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뻥 뚫리게 만들 거예요. 뻥 뚫리게 만들 겁니다. 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집합 할 거냐 차집합 할 거냐 교집합 할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부를 하나 복사했어요. 그래서 복사한 부에 대해서는 A 인터섹트 B 교집합 주겠다 해주시면은, 자, 요렇게 둘이 겹치는 것만 남게 되죠. 교집합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따로 분리해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따로 색칠이 이제 가능한 상태가 나오는 거죠. 얘는 얘만 따로 색칠하고 얘는 얘만 따로 색칠하고, 그죠? 지금 보시면 선의 개수를 좀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스타 스플라인의 뭐 넘버 개수를 좀 줄여서 좀 모델링의 전체적인 상태를 진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귀를 만들어 봤습니다. 얘네는 다 그룹을 지을게요. 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룹을 지어도 되고, 아니면 이 귀를 형성하는 이 두 개를 Alt G 해가지고 그룹 지어도 되고, 이름을 귀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뭐 좌우 대칭하는 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좌우 대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처링을 다 마치고 나서 좌우 대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은 좀 다 완성을 해봤는데요. 라이팅에서부터 텍스처링까지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부평점에서 이용해주고 있는 렌더링 시스템은 옥테일 렌더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유료예요. 한 달에 한 33,000원 정도? 한 달에 한 33,000원 정도 내셔야 하는 유료고요. 1년 단위로 결제하면은 한 달에 한 27,000원 정도로 싸지긴 싸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 단위로 결제하면은 너무 좀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결제되거든요. 한 30만원 가량의 돈이 한 번에 결제돼서 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3,000원 그냥 월 단위 결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변 환경 구성을 먼저 해줄 건데, 이 오브젝트 항목에 HDRI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HDRI Environment, 이 주변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Environment 환경이죠. 꺼내주면은 화면이, 자, 왼쪽 화면을 이제 보세요. 왼쪽 화면이 이제 온통 검해지는데, 지금 HDRI Environment를 꺼내서 나온 옥테인 스카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태그라고 하는 게 본체예요. 앰비언먼트 태그라고 하는 게 본체고, 여기 보시면 뭔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주변 환경을 구성을 해 주셔야 되고, 구글에다가 HDRI 프리라고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폴리헤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정말 다양한 종류의 주변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사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VR 같은 느낌이죠. 360도 돌아가는, 360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이 VR 같은 사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HDRI, 뭐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 이런 거의 약자입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 광범위한 이미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좀 만만해 보이는 게 이런 식의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진들, 실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 같은 이런 사진들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볼 건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요, 미리 보기 상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종류는 해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세고, 그에 따라 그림자도 정말 강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예시는 그림자가 막 엄청 강한 그림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이라이트도 엄청 강한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형태를 좀 띄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스튜디오 쪽에서 뭐 요런 거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하이라이트도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그림자도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색감이랄까요? 색온도라고 하죠. 색온도가 뭐 따뜻한 느낌이 드냐 차가운 느낌이 드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약간 오렌지 계열, 브라운 계열로 해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이런 거는 약간 차가운 느낌, 푸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쪽으로도 색온도가 좀 치우쳐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뭐 요런 걸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그래서 요런 걸로, 크기는 한 2K면 적당하고요. 2K면 적당하고 요런 걸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DRI 앰비언먼트 여기에 이미지 텍스처라고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파일, 여기 파일 쪽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옥테일 렌더 상에서 이런 식으로 뜨죠. 주변 환경이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됐다 이거예요. 주변 환경이 이렇게 구축이 됐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 뒤로 가기를 한번 여기서 눌러가지고 이 바깥에서 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얘에 대한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저는 뭐 로테이트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로테이트 Y는 그냥 기본값 0 이렇게 줘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옥테일 렌더 왼쪽 위에 세팅에서, 옥테일 렌더 세팅에서 전반적으로 좀 뽀샤시해지고 뭐 전체적으로 빛이 골고루 들게 만들어주는 패스 트레이싱, 이 속성을 좀 쓰도록 할 거고요. 해상도, GI 클램프 값을 이런 식으로 줘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지금 렌더링 할 때 보이는 노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서 깔끔한 이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보통은 2의 배수로 값을 주는 편이고요.
한 256에서 한 1024? 그 사이 값을 좀 조정해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플 값이 렌더링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 값에 대한 조정이 또 중요할 수 있고, GI 클램프는 값이 높으면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낄 수 있어요. 그래서 GI 클램프는 1로 낮춰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저 항목에서 이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값을 조절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을 올려주면 너무 노출값이 심한 부분, 너무 쨍해가지고 막 눈부셔가지고 나중에 통보정도 안 될 것 같은 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얘는 0.5 값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톤 보정이 되어 있는 필터를 씌울 수 있거든요. 커스텀 럿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톤 보정이 좀 되어 있는 이 필터를 쓸 수 있어서 여기에서 요런 종류 선택을 해서 값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는데 수치 값을 좀 낮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라이팅에 대한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옥테일 렌더 텍스처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옥테일 렌더에 대한 매터리얼은 이쪽에서 이렇게 꺼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미리 좀 인터페이스를 요 위쪽에다가 깔아놨고요. 글로시 매터리얼, 좀 반짝반짝한 매터리얼이라고 하는 거죠. 반짝반짝한 매터리얼을 하나 꺼내서 바로 몸통에다가 적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에다가, 탈에다가도 똑같이 적용할게요. 탈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색상 조절하고, 뭐 거친 정도의 값을 조절을 하고, 여기에서 값에 대해서 수정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노드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디퓨즈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끌면은 선이 생기면서 뭔가 추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RGB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추가할 건데, 이게 이제 노드 개념입니다.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노드 개념이고요. 색상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색상을 좀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 여기에서도 이렇게 끌어가지고 플로트 텍스처라고 하는 걸 달 건데, 이건 단순히 그냥 수치 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러프니스는 좀 문대주는 거죠. 거칠게 표현하면서도 약간 문대주는 느낌? 그러니까 보시면은 너무 반짝반짝거렸잖아요. 너무 반짝반짝거렸는데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니까 약간 문대지면서 부드럽게 처리되는 모습이죠. 이 정도로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도 마찬가지죠. 귀도 얘한테는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요 별무늬한테는 이 매터리얼을 하나 복사해서 RGB 스펙트럼의 색상만 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좀 색상을 바꿔 놓도록 할게요. 살짝 요렇게.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몸통과 여기 별무늬 꾸며봤고, 얼굴은, 자, 우리 얼굴까지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초과가 됐는데, 아직 저기 우리 리깅도 안 했는데, 리깅은 근데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얼굴까지 하고 살짝 5분만 쉴게요.
얼굴까지 하고 여러분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니까 한 5분만 쉴게요. 그래서 얼굴은 전개도를 좀 펼쳐줘야 되는데, 얼굴은 전개도를 좀 펼쳐서 눈, 코, 입을 꾸며줘야 되는데, 절개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절개선을. 자, 일단은 얼굴의 앞, 옆, 뭐 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게 선을 다 선택을 해놓고 나서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얼굴의 앞, 옆, 위, 아래, 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리가 될 수 있게 자르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선을 막 선택을 해놓은 게. 근데 여기에서 자르지 않을 곳은 좀 배제를 시켜 놓을게요. 자르지 않을 곳은 뭐 이런 식으로 배제를 좀 시켜서,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러면 어떤 식으로 전개도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전개도를 펼치기 위해서는 위쪽에 UV 에디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와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면을 전부 선택을 해서 일단 프론트 뷰에서 프로젝션, 어떤 방향으로 입사할 거냐 해서 프로젝션에서 프론탈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러면 주관적인 정면 방향으로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주관적인 정면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프론탈을 먼저 한 이유는, 일단 전개도를 펼칠 그냥 기준 시점을 마련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개도를 펼칠 기준 시점을 마련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릴렉스 UV라고 하는 곳에서 자, 위에 거는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하고 아래 것만 전부 체크를 해놓고, 여기 자, 얼굴에 저희가 뭘 하나 까먹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선 선택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선 선택 이렇게 해놓은 거를 셀렉트에 스토어 셀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선택해놓은 선에 대해서 이 태그 형태로 저장을 해놔야 돼요. 태그 형태로 저장을 해놔야 되고, 자, 이 태그 형태로 저장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대한 설명은, 위에 거는 전부 선택을 해제했는데 얘는 점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점을 선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해제했고, 선 선택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선 선택으로 했기 때문에 선 기준인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전부 다 체크를 해줬던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선으로 저장한 스토어 셀렉션을 갖다가 스토어 셀렉션 태그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뭐 ABF, LSCM 이렇게 써져 있는데, ABF가 LSCM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둥글둥글 부드러운 형태로 전개도가 펼쳐지는 그런 개념이라서 ABF로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면 얼굴에 대한 전개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평 수직을 한번 또 맞춰봐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적인 뭐 로테이션 가능하고, 이거 자체적인 이동 가능하고, 크기 조절 가능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평 수직은 맞는 건지, 좌우가 반전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라고 하는 곳에 UV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UV 맵이라고 하는 걸 딱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이 깔리는데, 보시면은 영어랑 숫자가 막 써져 있어요. 영어랑 숫자가 막 써져 있고, 오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영어랑 숫자가 좌우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내 전개도가 지금 좌우가 뒤집혔는지 혹은 여기 있는 선들을 보면서 수평 수직이 맞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뭐 미러 U라고 하는 게 있고, 미러 U를 이제 건드려 주시면 좌우 반전이 되면서 똑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통해서 수평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수평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수평까지 맞췄으면 이걸 이제 포토샵에 가져가서 편집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배경을 텍스처를 아예 따로 깔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new 텍스처, 새로운 텍스처를 배경에 깔겠다 이거고요. 파일에 new 텍스처 해서 뭐 이름은 얼굴 가로 세로 크기 2000 해서 OK 눌러주시면 배경이 이렇게 깔리고, 이거에 대해서 윈도우의 레이어 매니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레이어의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색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 상태에서 이 면이 전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에 Create UV Mesh Layer라고 하는 것을 딱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새로운 레이어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판박이가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박이가 찍히게 되면서 이걸 이제 포토샵에 가져가서 여기 있는 판박이를 보면서 위치에 맞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레이어도 나누어져 있고, 이 레이어 나눠져 있는 것도 포토샵에 가져가면 그대로 레이어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파일에 Save Texture As 해가지고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겠다 해서,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 다시 스타트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포토샵으로 열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열리는데, 미리 제가 하나 꾸며가지고 가져왔고요. 이거를 이제 UV 메쉬 레이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좋고요. 근데 UV 메쉬 레이어를 원래는 이렇게 보면서 가운데 맞춰서 편집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저장이 될 때는 당연하지만 UV 메쉬 레이어는 이제 눈을 끄고서 저장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 레이어 레스터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시네마 4D에서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불러왔을 때는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레이어 레스터를 해줘야 돼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제 C4D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글로시 매터리얼을 하나 또 복사를 해서 얼굴에다가 일단 입혀주고, 이 얼굴에서 자, 노드 에디터에서 자, 이 RGB 스펙트럼이 아니고 자, 이 디퓨즈에 이미지 텍스처라는 걸 연결할 거예요. 이미지 텍스처라는 걸 연결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한 이 얼굴 PS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안 불러와진 것 같으면은 여기 리로드라고 있으니까 리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졌는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이 커요, 그죠? 이 얼굴 비율이 좀 많이 크게 배치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걸 포토샵에서 얘를 좀 작게 수정할 것이냐, 그것도 물론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물론 가능한데 좀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서, 자, 잘 보세요. 여기에 UV 에디트로 다시 들어가서
이 얼굴에 대한 전개도를 수정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전개도의 크기를 어떻게 수정을 보냐, 파일에 오픈 텍스처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뭐 토끼 얼굴 따로 png 파일 이거 그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불러올 거예요. C4D에 여기 배경으로 깔 거예요. 파일에 오픈 텍스처 해가지고 이제 이 얼굴 png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배경으로 이렇게 깔려버리거든요. 배경으로 이렇게 깔려버리는데 이걸 보고서 이 전개도의 크기를 수정을 이렇게 봐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 수정도 좀 봐주고. 이런 형태로 수정을 봐주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얼굴까지 텍스처링 마쳤고 스타트업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 색깔을 칠해 볼 건데, 단 색깔로 칠해 볼 건데, 이 옥테인 스카이 해가지고 아까 전에 이미지 텍스처를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이거 넣은 게 주변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서 단 색깔 배경을 깔려면, 자, 이번에는 옥테일 렌더의 오브젝트 항목에 텍스처 앰비언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텍스처 앰비언먼트 꺼내주시면 아까 전에 이 HDRI 앰비언먼트 꺼낸 거랑 뭔가 똑같아 보이는데, HDRI 앰비언먼트는 사실 요 이미지 텍스처가 들어간 게 HDRI 앰비언먼트고요. 텍스처 앰비언먼트는 단색깔 표현하는 RGB 스펙트럼 들어가 있는 게 텍스처 앰비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 RGB 스펙트럼에서 색깔을 갖다가 이제 좀 바꿔줄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갛게 배경을 칠하니까 얘가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걸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태그에 타입을 보시면 프리머리 앰비언먼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비지블로 바꿔주시면 눈에만 보이고 얘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 이미지 텍스처는 프리머리로 한 거예요. 그죠?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는 프리머리로 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배경만 칠해버릴 것은 비지블로 한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좀 처리를 해서 텍스처링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제 귀를 갖다가 하나로 합칠게요. 귀를 갖다가 이제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칠드런에서 하위에 전부 다 선택하고 이제 커넥트 오브젝트 하는 거죠. 커넥트 오브젝트 해서 이 귀에 대한 백업본 남겨놓고, 얘는 다 눈 끄고 레이어 추가해서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에 대해서 시메트리 연결해가지고 양쪽 귀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도 합쳐버릴게요. 이것도 합쳐서 양쪽 귀를 갖다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합치기 너무 성급하게 합쳤죠? 거리 조절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거리 조절. 그 다음에 다시 합칠게요. 예제를 보면은 뭔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수염도 생략할게요, 시간상. 자, 그리고 이걸 쳐다보는 카메라. 자, 일단 몸통의 크기도 조금은
몸통의 크기도 조금은 수정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쳐다보는 카메라 하나 만들어서 일단 광각 렌즈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고, 약간 얘가 좀 덜 입체적인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덜 입체적으로 좀 압축된 형태의 모습으로 지켜보려면 이 광각 렌즈인 135mm짜리로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Alt 0 누르면은 초기화가 되거든요. 위치 초기화. Alt 0 누르면은 위치 각도 초기화가 되는데,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놓고 널 오브젝트에다가 하이라키를 걸어놓고 이름을 카메라 컨트롤러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거리를 벌려주고, 카메라 컨트롤러로 각도를 조절해주고, 널 오브젝트 카메라로 이렇게 높이 조절해주고, 가운데 쪽에다가 타겟을 두겠다 해서 타겟 태그 달아서 이렇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높이는 좀 이렇게 낮춰주고, 타겟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각도 조절해주고, 자, 이런 각도로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락 지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리깅을 해줄 건데요. 이제 카메라 시점에서 빠져나와서 일단 라이트 뷰에서 캐릭터의 조인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리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의 조인트 툴, 루트 널이라고 하는 건 해제할 건데, 왜냐면은 이걸로 뼈를 만들면 자꾸 무슨 널 오브젝트가 떠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루트 널은 해제할 거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골반을 만들 거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허리를 한 이렇게 2개 정도 만들 거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가슴뼈를 만들 거고, 목뼈, 머리뼈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예, 만드는 개수에 대한 기준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허리, 가슴, 목, 머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골반뼈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가지고 허벅지 뼈를 만들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 뷰로 가서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이 무릎이 굽어져야 되니까 이제 무릎뼈, 다리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S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나 팔이 굽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이랑 팔꿈치가 굽어지는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무릎뼈는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허벅지 바로 다리로 갈 건데, 그리고 나서 이 끝쪽에다가 괜시리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이게 맨 끝에 있는 뼈는 이 오브젝트가 살이라고 한다면 맨 끝에 있는 뼈는 살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편집했을 땐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이제 적용했을 때 얘가 살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괜시리 뼈를 만들어 두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팔은 자, 이름부터 바꿀게요. 허벅지, 다리, 다리 끝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리고 가슴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뼈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나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뼈를 만드는 이 기준에 대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퍼펙팅 툴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움직일 곳에도 찍어줘야 되고 멈춰놔야 할 곳에도, 고정시켜 놔야 할 곳에도 찍어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깨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 어깨를 움직이면 거의 여기가 막 전반적으로 다 움직여져서 이 모델링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데 쇄골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어깨뼈를 그 다음에 만듭니다. 그래야 이 쇄골이 여기를 막아주죠. 쇄골이 여기를 막아주죠. 어깨를 움직이면 이제 여기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고정될 부분, 고정할 부분, 움직일 부분 다 찍어줘야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가지고, 우리 뭐 팔꿈치는 생략할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괜시리 하나 더 클릭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쇄골, 손, 쇄골, 어깨, 손끝 이렇게 만들었고요. 반대쪽이 필요하죠. 반대쪽은 무슨 시메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오브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브젝트로 복사가 되려면, 자, 복사할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캐릭터의 미러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플러스 2 마이너스인데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이거든요. 플러스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복사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해가지고 미러 해주시면은 바로 반대편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 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다가 하이라키를 시켜줄 것이고, 얼굴은 머리에다가 하이라키를 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목뼈만 움직여도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타일도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타일도 머리뼈에다가 이렇게 하이라키를 시켜주게 되면, 목뼈를 갖다가 움직여주면 머리는 그냥 움직이니까 이건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서도 잘 보세요. 지금 시네마 4D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도 여기에서 가장 궁금해해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귀. 이 귀는 모션을 직접 준 건가 싶은 거죠.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출렁출렁거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 귀는 모션을 준 건가.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귀는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에도 기본적으로 뼈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를,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뭐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뼈를 좀 많이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뷰 가서도 배치에 대해서 조작을 좀 잘 해봐야겠죠. 이게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치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포물선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뼈를 만들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러 툴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복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귀에 이 뼈에 해당하는 애들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얼굴에다가 뭐 하이라키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뼈와 살 연결부터 좀 해볼게요. 뼈와 살에 대한 연결부터 좀 해보자면, 캐릭터의 이 바인드라고 하는 걸로 뼈와 살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귀부터 연결을 해볼까요? 이제 양쪽 귀와 양쪽 귀에 해당하는 뼈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양쪽 귀와 양쪽 귀를 이루는 뼈들을 전부 선택하고 캐릭터에 바인드를 할 거예요. 바인드. 그러면 이게 지금 뼈와 살이 연결이 된 거고, 양쪽 귀에 현재 스킨 디포머라는 게 달라붙고, 이 스킨 디포머에 의해서 얘가 왜곡되면서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뼈에 의해서 스킨 디포머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태그가 하나 이렇게 생겨 있는데, 오른쪽에 태그는 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색칠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각 뼈가 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각 뼈가 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이걸 수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캐릭터의 매니저에 웨이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열어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오른쪽에 붙어있는 태그를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웨이트 매니저가 또 열리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조인트에 이 뼈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뼈들이 담당하는 살에 이 색깔 칠해져 있는 부위들을 전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왼쪽에 커맨드에서 모드를 스무스, 부드럽게 처리하자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플라이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서 전반적으로 이 경계가 부드럽게 처리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귀는 이렇게 좀 보류를 해놓도록 하고, 몸통. 자, 골반에서부터 목뼈까지를 전부 선택하고, 몸통을 선택해서 이 골반에서 목까지의 뼈와 몸통 오브젝트를 연결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바인드 해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몸통에 스킨 디포머 붙어 있고, 오른쪽에 웨이트 태그가 있고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 매니저를 또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에서 뼈를 전부 선택해서 커맨드에서 스무스 어플라이를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허벅지 뼈에 대해서 회전을 좀 해보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아쉬워요. 그죠? 아쉬운 게, 너무 그 윗부분은 담당을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바인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인드 한 거 이런 걸 이제 다시 지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태그들을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뭐 뼈에 대해서 살짝 뭐 수정을 다시 보고 다시 바인드를 하면 되긴 하거든요. 허벅지 선택해서 좀 수정해보고, 높이에 대해서 수정 좀 해보고, 골반이 너무 지금 위에가 있는 게 좀 문제긴 문제인데, 골반 자체가 너무 위로 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허벅지는 허리는 좀 다시 올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다리 위치 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골반, 목 다시 선택하고, 몸통 선택해서 바인드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매니저에서 스무스 한 두세 번 연타해주고, 자, 그 다음에 뭐 허벅지에 대해서 컨트롤 해보시고, 이러면 좀 정상화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려 봤을 때 잘 움직여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잘 움직여지고요.
자, 근데 뭐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컨트롤할 필요가 없고 컨트롤러를 뭔가 이제 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캐릭터 이 패널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와 다리를 선택해 가지고 Create IK Chain이라고 해주면 이런 식의 뭐 널 오브젝트로 이루어진 컨트롤러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로 다리를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반대편 다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허벅지와 다리 선택해서 IK 체인 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어깨와 손 IK 체인, 어깨와 손 IK 체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팔다리에 하나씩만 만들어 줄게요. 팔다리 하나씩만 만들어서, 자, 이름을 이제 뭐 오른손, 이제 왼손, 이 캐릭터 기준이죠. 캐릭터 기준에서 오른쪽, 왼쪽, 왼다리, 오른다리. 그러면 왼손 컨트롤러 움직이면 이렇게, 오른손 컨트롤러 움직이면 또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몽땅 다 선택해서 이제 몸통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몽땅 다 선택을 해서 코디네이트 항목에 프리즈 트랜스포 항목에서 프리즈 얼 해가지고 기초값을 다 초기화 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놔줘야 나중에 뭐 왼손을 갖다가 움직일게요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겠네 했을 때 000 입력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이런 것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캐릭터의 바닥 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좋고, 이거를 루트라 그래서 전체 캐릭터에 대한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프리즌 다시 해야겠네요. 전체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 루트를. 자, 그래서 세팅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귀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린다 그랬죠. 귀를, 자, 귀 뼈들도 마찬가지로 귀뼈의 첫 번째와 마지막까지를 선택해가지고 뭐 IK 체인 해가지고 컨트롤러를 만들고, 귀의 또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를 선택해서 IK 체인 해가지고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 귀에 대해서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고는 컨트롤러는 지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컨트롤러는 지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롤러가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이 IK 태그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컨트롤러는 지웠고 귀에 대한 이 IK 태그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인업을 체크해주면 얘가 갑자기 막 뭐 중력을 받아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귀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나믹, 자연스러운 뭐 중력을 받아가지고 뭐 표현이 된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스 항목 해가지고 그래비티, 중력을 0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력을 0으로 표현해주고, 뭐 재생을 갖다가 뭐 이렇게 0초로 다시 돌아와주면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뼈를 갖다가 회전을 막 하면, 자, 지금은 뭐 안 움직이는데 목뼈를 제가 한번 대충 움직임을 잠깐 줘볼게요. 목뼈를 한번 대충 이렇게 움직임을 줘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귀가, 그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수치값이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수치값을 좀 요런 식으로 수치값을 좀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세팅이 완료가 됐고 모션만 주면 됩니다. 모션 바로 빠르게 해볼게요. 바닥을 일단 하나 이제 표현을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고 옛날 인터페이스의 애니메이트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 인터페이스 애니메이트. 그다음에 뭐 화면 렉이 좀 있네요. 여기 오토 키잉 활성화를 좀 해놓는 게 자동으로 키프레임 찍히기가 좋겠죠.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정석적으로 일반적으로 걷는 모습,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골반의 높이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지금 화면 렉이 좀 있어가지고, 자, 골반의 높이가 중요한데, 자, 포지션에 대해서 키프레임 찍어놓고 0프레임에 살짝 내려놓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약간 바운스 거리게 만들 거예요. 골반이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 골반의 높이가 달라져서 바운스 거리게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왼다리가 이제 앞에 있고 오른다리가 이제 뒤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줘야겠죠. 다시 뭐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오른다리가 앞으로 갔을 때 뭐 왼다리가 뒤로 간다, 뭐 이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반복이 나오는 건데, 그죠? 이거를 뭐 전부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리피트 애프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해주시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팔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되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는 형태가 얘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 발랄한 느낌, 약간의 발랄한 느낌이 있죠. 이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정석적인 걷는 방식에 대한 워크 사이클이고요. 이게 4사이클이거든요. 마지막 거는 첫 번째 거를 복사한 거예요. 마지막 거는 첫 번째 거를 복사한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어져서 리피트 애프터 했을 때 이어져서 반복이 되거든요. 해서 이런 정석적인 방법 말고 좀 더 발랄한 움직임을 좀 줘보자면, 바운스 거리는 거는 똑같아요. 뭐 골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바운스는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올라가져 있다가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바운스를 줄 거고, 이제 요렇게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 중요한 건 다리가 파묻혀 버리잖아요. 내려갈 때 다리가 파묻히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허벅지 뼈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허벅지 뼈를.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거는 허벅지 뼈에다가도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서 바운스 거리지만 이제 다리가 파묻히진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운스 거리지만 다리가 파묻히진 않게. 그러면 랄랄랄라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랄랄랄라. 요거 허벅지가 리프트 애프터가 안 달려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랄랄랄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왔다가, 오른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정도 앞으로 나오게 할까? 이 정도? 왼다리는 그대로 있고,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음에 이제 왼다리가 앞으로, 자, 이번에는 왼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곧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다리 왼다리에 대해서도 리피트 애프터 걸려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라. 이거에 맞춰서 이제 팔이 오른다리가 나왔으면 왼손이 앞으로 가야겠죠, 그죠? 오른다리가 나왔으면 왼손이 앞으로 가고, 전체적으로는 오른손 왼손은 전부 다 좀 이렇게 릴렉스 되어 있는 와중에, 네, 이렇게 왼손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왼손이 앞으로 나와주고 오른손이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빨리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이 앞에 나왔을 땐 왼손이 뒤로 빠지고, 뭐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거를 또 반복하는 리프트 애프터. 자, 요런 모습. 카메라 어딨니?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자, 바닥은 지워주고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거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저희 지점만 특강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